안녕하세요. 세신 증권통 김수경입니다. 이천선을 돌파한 이후에 몇 차례나 박스권을 뚫어내지 못하고 되밀리는 패턴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돌이표 같은 이런 시장 흐름을 두고 시장에서는 이천선 학습 효과론이라는 좀 단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급 모멘텀도 많이 약해진 상태고 또 고질적인 악재죠.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도 지금 현재 좌우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뚫어내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흔들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기 추세선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점을 또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또 이런 장세를 잘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증권도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장의 핵심 줄거리를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현물시장을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행히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유종 의미를 좀 거두는 흐름이었거든요. 오늘 시장은 한 줄로 어떻게 좀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세는 코스닥 그리고 중형주 선별 압축 장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수를 따라가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여건이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중형주, 실적주에서 좀 답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좀 차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멘트를 주셨거든요. 여기서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지난주 2030을 넘어가지 못한 경계감이 있고 다음 주 또 만기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사전에 지금 수목금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빼면은 여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20일 기반에서 바로는 안 물러나죠. 네, 오늘 아마 장중 1994포인트까지 밀은 다음에 일단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바닥을 치고 바로 넘어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예, 제가 판단하는 거는 오늘 거래량과 볼륨으로 볼 때는 네, 이번에 하락 조정 마디도 조금 마디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스트레이트로 너무 빨리 빠졌다. 그리고 주말에 해외가 좀 도와주고 다음 주 초 반등은 나오겠죠. 2010대 위로는 올라갑니다. 2010에서 24위는 올라가는데 자,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데는 다음 주 만기 앞두고 한 번 더 소화 과정을 주는 이런 패턴이 나와야만이 진짜 바닥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어떤 대형주의 수익률 게임을 갈망하시고 반등을 노려본다면은 이 모양까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 이 모양을 안 만들고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2020, 30에 30에서 걸린 거죠.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제가 거래소는 수급 약화 때문에 빠져 코스닥은 이제 이격 조정이라 끝난 거 아니라 했습니다. 이유는 다음 주 만기 전 수목 전후까지는 지수 아니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네, 지수 관련주로 사가지고 큰 돈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코스닥은 차트를 보면은 이격과다인데 지난 2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거래소 갈 때 완전히 푹 쉬었죠.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550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빠졌다가 530 후반에서는 받아 올리고 종가상 540을 오늘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이격이 큰 종목은 좀 뺐다 갑니다. 삼성전자 쉬는 동안에 IT 부품주들 상당수 쉬고 있어요. 좀 소화하겠죠. 네, 그런 흐름이 나오고 또 이제 IT 부품이 쉰다 해서 코스닥이 다 죽지 않죠. 오늘은 BIT 부분들, 네, 오늘 자동차 부품 중형주들, 그 다음에 역시 바이오주도 그렇고 다 가는 게 아니죠. 오늘 압축되죠, 그죠? 네, 바이오주도 지금 다 제약하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 압축이 되면서 중형주가 돌고 도는 장이 아닌가. 이 흐름은 오늘 거래소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제한된 시장의 에너지가 선택된 쪽으로만 움직였거든요. 여기서 어떤 업종을 한번 좀 컨택해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고요. 대형 부품주가 아니고 중형주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성장성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이즈가 좀 큰 종목보다는 오늘 좀 중형주가 많이 움직였다는 말씀이실까요? 좀 설명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시장의 핵심이고 이 흐름은 다음 주 수요일 만기 전후까지는 연장됩니다. 제가 말씀하신 김에 잠깐만 그러다면 이번에 IT, 자동차, 금융지주 딱 세 가지 업종이라 했죠. 이 세 가지 업종 중에 누가 많이 터졌냐, 누가 많이 달렸냐 보면은 대표주보다는 역시 부품주가 좋았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수익은 지난번 이야기가 터졌습니다만 다시 수렴 조정기에 들어왔죠.
현대기아차 본주보다는 물론 이들은 이번 다음 주 반등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모비스가 그래도 나왔다는 거고, 네, 모비스나 위아보다는 부품주가 낫죠.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한 이틀 이상 빠지니까 성우 아이텍이라든지 SL도 지금 제가 언급은 드렸는데 이번 주 조정이 좀 깊었죠. 네, 이건 뭐 GM 이야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14,000원대 초중반이면 가격 매력 있죠. 오늘 이런 것들이 좀 강세가 나왔고, 한일이와 같은 또, 네, 지금 이제 저평가 밸류를 지고 있는 부품주. 오늘 이쪽은 터진다는 거죠. 자동차 본주가 쉬는 사이에 부품이 터졌고요. 금융도 보면 자세히 보면 신한지주나, 지금 KB금융지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하나금융지주가 가볍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가 BS금융이나 대구금융지주, 전북원에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섹터, 우량주 섹터 내에서도 좀 가벼운 중형주군이 간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인데, 제가 이러한 중형주군의 상승과 순환 반복하는 흐름은요, 올 상반기 내내 지속될 거고, 중형주군 중에 실적 기반형을 이번 조정에서 잘 잡아내면요, 제가 대형주보다 나은 수익률 게임이 더 놉니다. 대형주는 다음 주전에 한 바퀴 분명은 돌리는데 수익률 게임의 축은 중형주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형주 장세 상반기까지 좀 예측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 부분 좀 포인트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가스공사 저희가 뭐 자주 체크를 해보는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조금 많이 밀렸거든요. 2% 넘게 하락을 하다가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오고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좀 분석이 엇갈리게 나왔거든요. 어떤 포인트 잡고 이 종목은 매매를 좀 해봐야 될까요? 예, 가스공사는 제가 1월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마 보였더라면은 조금 물을 먹고 계시다가 지금 그래도 끝까지 가스공사라든지 화장품주를 참고 보유한 분들은 사실은 뭐 대형주 쫓아가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코스피가 2030에서 더 뻗으면 저도 물론 상당히 한호성을 지르고 싶은데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수급 한계 라인이 보이고 있죠. 2030만 넘어가면 투심 물량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막 배팅 하다가 살짝 나와버리죠. 네, 이런 흐름이라면은 역시 지난 하반기 강한 지를 이끌었던 내수 소비재 기반형들, 제약 기반형들 그래, 너희들 그거 가지 못하면 여기서 또 내겠다. 이런 뉘앙스가 봐야 됩니다. 공사가 그동안에 못 가고 질퍽된 거는요. 예,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멘탈보다는 이 미수금 4조에 이르는 이명박 정부 때 요금을 못 올려가지고 못 받은 요금이죠. 그거를 회계 처리상 부채로 처리되면은 부채 비율이 300이 넘어가죠. 그러면 저주가는 비싸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참 종이 안장차인데 이번 주 공사가 회계 개정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미수금을 자산 계정, 기타 자산 계정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금 부채 계정이 아니죠. 그거 하나의 차이인데 어제 제가 나오는 뉴스는 흔드는 뉴스이지 아닌가. 하반기 정부의 정자 계획은 2천억 잡혀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제 저는 그 뉴스가 나오는 것은 찬스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어서 부침수라고 봤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매입을 상당히 많이 다시 재편입이 됐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2달 동안의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이제 마무리한 자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상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다음 주 초반부에 어떤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7만 1, 2천대 정도까지도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공사 보유한 분들이 실현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시간대가 찾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었기 때문에 오늘 가스공사를 다시 한 번 더 오늘 특징적으로 다뤄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 좀 시장 흐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형주의 단기 반등 포인트를 잡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기 전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갈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자는 부분 코멘트를 주고 있습니다.